안녕하세요, 갓사이드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화 서울의 봄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봄은 다들 아시는 대로 12.12 사태,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12.12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서거하고 나서 전두환이 하나회를 이끌고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화에 바탕을 두었고 등장인물 중에 주요 인물들은 모두 가명을 썼지만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황정민이 맡은 전두광이라는 인물은 다들 아시는 대로 전두환이고 정우성이 맡은 이태신 장군은 장태환이라는 실존 인물이고 박해준이 맡았던 노태건은 노태우를 말하는 거고 정혜인이 맡았던 인물도 실존 인물입니다. 감독은 김성수 감독이 했고요. 김성수 감독은 정우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둘의 인연은 1997년 비트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비트, 무사, 태양은 없다, 아수라, 그리고 서울의 봄 이렇게 같이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김성수 감독은 정우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997년에 개봉한 비트는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이었다면 혹은 20대 젊은이들이었다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비트가.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었어요. 극장에서 개봉 당시에 얼만큼 흥행이 되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비디오로 봤기 때문에 연출을 잘하고 솔직히 작품성이 뛰어나다고는 못하는데 세기말 젊은이들의 애환, 고뇌, 방황 이런 거를 되게 잘 그렸고 젊었을 적에 정우성이 나오니까 그것만으로도 뭐 말 다 한 거죠. 정우성이 이민이라는 역할을 했고 유호성이 명태수라는 역할을 했고 임창정이 조황규라는 역할을 했었죠. 고소영이 롬이라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랬고 이 영화 서울의 봄은 황정민, 정우성, 김성균, 박해준, 정혜인 등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초호화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영화를 리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치 색깔이 조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정치 색깔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지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치 색깔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박정희나 전두환을 비판하면 좌파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공도 있고 과도 있죠. 전두환도 물론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가 너무 커서 공을 좀 덮죠.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공과 과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와 전두환은 솔직히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때로는 속된 말로 얍삽한 짓을 좀 했죠. 그리고 어떨 때는 국민들의 목숨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임기 연장을 위해서 약삽한 짓을 하고 조금은 잔인한 짓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독재를 했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안보를 잘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망이 너무 컸습니다. 나만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내가 왕이 돼야, 내가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죽어가는 이 나라를 내가 바꿔야 된다. 다 뒤집어야 된다. 나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인류사는 학살, 피해 역사, 전쟁의 역사가 되었다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전두환이 12.12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민주주의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서울의 봄은 결과를 알기에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잘 만들었어요. 아주 긴박감 있게, 몰입도 있게 보는 내내 시간 순삭입니다. 그리고 보면서 화가 많이 나고 안타깝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감상을 하셔야 됩니다. 전두환은 12.12 사태, 그 다음에 다음 해인 1980년 5월 18일에 강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죠. 그때 참 많이 죽었습니다. 강주 사람들. 강주 사람들이 빨갱이다. 그 뒤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세력 뒤에 빨갱이가 있다.
이런 주장을 아직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광주 사람들이 다 빨갱이야. 70년대, 80년대 데모했던 사람, 대학생들 다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빨갱이야,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그리고 광주 사람이 다 빨갱이야. 넓게 보면 전라도 사람 다 빨갱이라고 하죠. 다 빨갱이야. 빨갱이가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그럼 우리나라가 벌써 공산주의가 됐어야죠. 70년대, 80년대 대학생이었던 사람 중에 데모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고위공직자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럼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됐어야죠. 북한한테 넘어갔어야죠. 보수라고 해서 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주장을 하죠.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금방 막 북한한테 나라가 넘어갈 것 같고, 중국에게 막 나라를 넘길 것 같고, 러시아한테 막 넘길 것 같고, 공산주의가 될 것 같고, 그런 말을 하죠. 반대로 진보 쪽에서는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친일파를 청산을 못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 금방 미국한테 막 나라를 바칠 것 같고, 일본한테 바칠 것 같고, 독도를 막 넘길 것 같고,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역사인데, 또 전라도와 경상도가 갈라지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고, 이 좁은 나라에서. 참 그런 거 보면 심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빨갱이면, 광주 사람, 전라도 사람, 70년대, 80년대 데모했던 사람 다 빨갱이면, 빨갱이가 너무 많잖아. 상식적으로. 이건 지나친 비약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스스로를 중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어느 편도 아니고 중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개그맨 이경규 선생님은 어디 프로에 나와가지고 나는 집권당 편이다. 지금 현재 집권을 잡고 있는 당 편이다.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저는 반대로 약간 반골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보수가 잡든 진보가 잡든 반대입니다. 저는.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임기 동안 5년 동안은 저는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 사람 편 들지 않고 어디 가서 옹호하지 않고 웬만하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을 비판하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좌파다,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솔직히 중도입니다. 국민의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선거 때는 당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괜찮은 사람이면 내가 지지하는 당, 좋아하는 당 상관없이 뽑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나친 비약이고 그건 전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다 빨갱이입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다. 나라 꼴이. 그렇고 영화는 11월 22일 개봉을 했는데 극장에서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전쟁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총 쏘는 거, 수류탄 터지고 이런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운드를 빵빵한 곳에서 넓은 화면으로 즐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긴박감이나 긴장감이 더 느껴질 수 있으니까 끝으로 저는 국방부 장관이 참 태도를 애매모호하게 했다. 당시에 진짜 실제로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하나의 멤버들 중에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이 많았다면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빨리 오지 않았을까 이 땅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영화 서울의 봄에 대한 짧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